자, 아까 뭐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최고위원 보궐선거, 원내대표 보궐선거 때문에 하루 종일 시끄럽습니다. 제가 뭐 문자, 전화 등등 해가지고 뭐한 수십 통은 받은 것 같아요. 아니 이거를 왜 내가 해명을 해야 되냐고. 예? 저도 그냥 일개 당원이고 유튜버일 뿐인데 이거 뭐 당에서 문제가 생기면 왜 제가 해명을 하고 이거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 되고 누구를 찍어야 될지 뭐 이런 것까지 안내를 해드려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 자꾸 왜 반복이 되냐 이거예요. 이거 당에서 잘 정리를 해서 무슨 일을 하면은 이게 아마추어적이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물론 뭐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은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당대표 하실 시절에 당내 뭐 선거가 많이 있었지만은 이런 뭐 문제가 이렇게 크게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근데 지금 정청래는 당에서 무슨 이벤트만 있으면 이게 다 시끄럽고 소란스럽고 우리 당원들은 화가 나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어리둥절하고 그러면 엉뚱하게 유튜버들이 이걸 또 해명을 해야 되고 아니 당에서 뭐 저한테 무슨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니고 아니 이 정도면은 당에서 지금 월급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꼭 뭐 토요일 일요일 날 쉬는 날 사고를 쳐가지고 당원들이 어디 뭐 물어볼 데도 없고 아니 선거 때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당직 선거할 때는 당직자들이 그 근무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뭐 당에도 이제 전화를 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아니 적어도 지금 그 최고위원 원내대표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데 아니 선거 때 쉬는 애들이 어딨어요. 이런 날은 비상근무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비상근무를 해가지고 특히 본인들도 이거 예상을 못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선거 방식을 바꿔놓으면은 당원들의 문의가 쏟아질 거라는 걸 예상을 전혀 못했어? 그 예상도 못하고 그냥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아무 대책도 없이? 그리고 토요일 날 이런 일이 벌어져 버리니 당원들이 어디다 물어볼 데도 없고 그러냐 유튜버들만 죽어나는 거예요. 이거 뭐 어떻게 설명을 그것도 한 분 한 분 제가 또 다 설명을 해드릴 수도 없잖아. 이게 뭐 예? 제가 여기 콜센터도 아니고 여기 민주당 콜센터입니까? 최한욱 TV가 아 진짜 이제는 짜증이 날라고 그래요. 예? 오늘 안 그래도 이제 감기 때문에 컨디션도 안 좋은데 뭐 여기저기서 문의가 터지고 문의가 오고 아 진짜 뭐 짜증나서 할 말이 없습니다. 자 일단 오늘 선거 관련된 뉴스 영상을 하나 보시고 요 지금 원내대표 보궐선거 투표 방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는데 제가 일단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걸 제가 왜 설명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내일 중도 하차한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남은 임기를 채울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합니다. 최고위원도 3명을 새로 뽑는데 친 이재명계 2명, 친 정청래계 2명이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우 기자입니다. 오는 5월까지 임기는 4개월에 불과하지만 민주당 원내대표 보궐선거에는 당초 예상보다 많은 4명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박정, 백혜련, 진성준, 한병도 4명의 후보 모두 3선 의원으로 중량감이 비슷한 데다 범친명계로 계파색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막판까지 판세는 안개 속이어서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상위 2명이 결선 투표를 치러야 합니다. 다만 국회의원과 권리당원 투표가 8대2 비율로 반영되는 만큼 현역 의원들의 표심이 절대적입니다. TV 토론회에 나선 후보들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적 국정운영 지원과 당내 위기 수습, 2차 종합특검 등을 한 목소리로 강조했습니다. 각종 비리 의혹에 휩싸인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자진 탈당 문제에도 비슷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고민들을 안아서 탈당하고 이후에 진실 규명을 해야 된다고 선당후사하는 심정으로 애당심의 발로로 먼저 결단해 주시기를. 잔혹한 결정도 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개인보다는 당이 우선입니다. 토론회에서 유일하게 유보적 입장을 밝혔던 박정 의원도 하루 사이 탈당 촉구로 선회했습니다.
저도 굉장히 이 탈당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기파색이 옅은 후보들이 경쟁하는 원내대표 선거와 달리 최고위원 보궐선거는 친 이재명계와 친 정청래계 2명씩 맞서는 2대2 구도가 뚜렷합니다. 친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강북구 이건태 의원과 친 정청래계로 불리는 문정복 이성윤 의원이 최고위원 3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가 선출되느냐에 따라 정청래 대표 체제의 권력 지형이 상당히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내일까지 오늘 원내대표 최고위원 선거는 투표는 어제부터 시작이 됐고요. 원내대표 투표는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내일까지 이제 진행이 되는데 원내대표 지금 최고위원 뭐 보궐선거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1인 1표제로 계속 이제 투표를 해왔기 때문에 이게 이제 큰 문제가 없고 원내대표 선거가 지금 선호 투표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선호하는 지금 투표를 하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이것 때문에 이제 어떻게 투표를 해야 되냐고 저한테 문의 오신 분들이 많았는데 1등부터 이제 4등까지 투표를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한 명만 원래 이제 투표를 하면은 내가 선호하는 후보 한 명만 투표를 하면 되는 문제인데 1등부터 4등까지 이제 다 선택을 하도록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설계가 돼 있어. 근데 이렇게 투표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문제는 이게 이제 옳으냐, 무슨 여기에 꼼수가 있느냐 마느냐 이걸 떠나서 우리 당원들이 당원들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이 이런 식의 투표를 한 적이 있습니까? 후보자 4명을 놓고 1위부터 4위까지 1순위부터 4순위까지 선호 투표라는 걸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익숙하지 않은 일을 하는 거예요. 익숙하지 않은 일을 하면은 설명을 해야 됩니다. 설명을. 물론 당 홈페이지에 가보면 설명이 돼 있긴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당 홈페이지에 우리 당원들이 누가 찾아가가지고 다 확인을 해봅니까? 그냥 평소대로 진행되는 줄 알고. 아니 저부터도 그렇잖아요. 이번에는 선호투표 방식으로 바뀐 이유를 몰라. 그래서 투표 형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는데 아니 적어도 최고위원회에서라도 언급이라도 했어야 될 거 아니야. 이번에 당원투표 방식이 이러이러한 이유로 선호투표로 투표 형식을 바꿨는데 우리 당원 여러분들이 이렇게 투표를 해야 됩니다. 라고 설명을 해줬으면은 적어도 관심 있는 당원들은 이게 왜 바뀌었는지 어떻게 투표를 해야 되는지 인지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아니 당에서 이것에 대한 언급을 한 적이 아무도 없어요. 최고위원회에서도 설명 한번 제대로 하지 않았어. 홈페이지에 들어가 봐야 이제 겨우 뭐 설명이 돼 있는데 그게 이제 또 문자로 이해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이 정도면은 동영상이라도 만들어가지고 뭐 유튜브에 올려놓든지 적어도 최고위원회에서 언급은 했을 거 아니야. 해야 됐을 거 아니에요. 이번에는 선호투표 방식으로 바뀌었으니까 우리 당원 여러분들이 착오 없이 투표를 해주시길 바라고 자세한 내용은 예컨대 뭐 유튜브 데일리민주의 유튜브 영상으로 투표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이 돼 있다라는 등 당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설명이 돼 있다라는 등 이런 식으로 친절하게 대책을 세웠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 얘기도 없다가 카카오톡 받아보니까 이게 뭐지? 이렇게 되면은 이걸 이해를 한 사람들도 뭔가 불안한 거예요. 이해를 한 사람들도 불안하잖아.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맞나? 1등부터 4등까지 뽑는 게 맞는 건가? 그리고 1등은 뭐 1등 뽑는 거야. 당연히 내가 선호하는 사람 뽑으면 되는데 2순위, 3순위, 4순위는 그럼 싫어하는 사람을 두 번째로 뽑아야 되는 건지 좋아하는 사람을 두 번째로 뽑아야 되는 건지 이거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선호투표로 변경을 한 배경에 대해서는 뭐 저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원내대표 선거는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 1차에서 결선 투표를 하게 돼 있어요. 당원 당규에 이제 결선 투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의원들이야 이제 모여서 투표를 하면 되니까 의원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결선 투표를 다시 하면 되는 문제인데, 당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결선 투표를 하려면 당원 투표를 다시 또 공고를 하고 당원 투표를 다시 해야 돼요. 그럼 적어도 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은 필요해. 당원 투표를 다시 하려면은. 예컨대 또 결선에 누가 올라갔는지 공고를 하고, 또 뭐 결선 올라간 후보자들끼리 뭐 정견 발표라도 한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투표 공고를 해놓고 또 기간을 두고 또 당원 투표를 해야 돼. 그래 다음 주 주말이 되어야 결선 투표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임기가 5개월밖에 안 남았고, 5개월밖에 임기가 안 되고, 또 지금 원내대표가 공석이어서 법안 처리나 이런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잖아. 그래서 지금 아마 당 지도부에서는 선호 투표를 해서 그 결선 투표를 대체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그것까지 사실은 비난할 수는 없어. 그것까지는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그 지금 상황에 결선 투표를 또 일주일 뒤에 다시 하는 거는 여러 가지로 그 부담스러운 상황이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선호 투표로 변경을 해버리면은 당원 투표를 이제 결선을 다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결선을 다시 하지 않겠다라는 뜻인 거지. 그럼 이제 내일 다 끝나는 겁니다. 내일 다 끝나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결선 투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선 투표를 하지 않고 선호 투표로 결선 투표를 대체하는 이런 그 제도 변경에 대해서 우리 당원들이 반대할 사람이 있냐고. 이거를 반대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당에서는, 당 지도부에서는 이렇게 변경된 이유에 대해서 당원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줘야 돼. 그러면은 본인들이 최고위원회에서라도 한번 언급을 했으면은, 아니 제가 아니더라도 유튜버들이라도 설명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당에서 하지 않더라도 유튜버들한테 부탁을 하면 되잖아. 당에서 이번에 원내대표 투표 방식을 이렇게 바꿨는데 이거를 그럼 당에서 지금 짧은 기간이니까 일일이 다 설명하기가 어려우니 뭐 김어준이 그거 안 해주겠어요? 최욱이나 그 외에 뭐 다른 유튜버들한테도 협조 요청을 해서 이번에 원내대표 투표 방식에 대해서 유튜브 방송에서 조금 설명을 해달라, 안내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설명을 했으면 이런 혼란이 벌어지냐고. 아무 혼란이 안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벌써. 그리고 우리 당원들도 지금 보니까 이제 꼼수 아니냐 이런 이제 의혹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일을 음모적으로 그 은밀하게 일을 추진하니까 당원들은 당 지도부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안 그래도 지금 지난번에 1인 1표제 당원 투표 한다고 그랬다가 의견조사로 바꾼다 뭐 이렇게 우왕좌왕하면서 당원들이 지금 지도부에 대한 불신이 매우 커져 있는 상황이야. 그리고 정청래 정청래가 뭔가 연임을 위해서, 본인의 연임을 위해서 1인 1표제를 무리하게 추진한다라는 의구심도 있고, 또 김병기 원내대표 문제만 해도 그래요. 원내대표 선거를 다시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이것도 당내 권력 투쟁에 김병기가 희생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어. 그리고 이번 최고위원 보궐선거나 원내대표 선거나 기본 구도가 친명 대 친청의 구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당원들이 후보자들 한 명 한 명의 어떤 자질이나 능력에 대한 평가보다는 지금은 누가 친명이고 누가 친청이냐, 이걸로 표심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프랑스님, 수박끼리 콩 구워 먹으려고 지그들 멋대로 한다. 그런 의구심들이 대단히 커져 있는 상황에 이걸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고 자기들 멋대로 막 바꿔가지고 투표가 진행이 되니까 당원들이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스스로 자처를 한다라는 거야. 당 지도부가 당원들의 불신을 부채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음모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음모론이 나올 수밖에 없지. 의심을 살 행동을
당 지도부에서 계속 하고 있으니까 당원들이 의심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복만삼님, 조금 긍정적인 게 박정우 의원이 진짜 친명이 맞나 보네요. 집청래가 저렇게까지 꼼수를 쓰는 걸 보니까. 왜 이런 일을 저는 자초를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완전히 뭐 아마추어 정당이야 이거는. 하물며 초등학생들 반장 선거를 해도 투표 방식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를 미리 알려주지 않고 투표용지를 막 뿌립니까? 그래서 저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예, 뭐 타당한 이유인지도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원들 입장에서는 이번에 투표 방식을 이렇게 임의로 조정한 것에 대해서 불쾌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스스로 자처를 한 거야 이거는. 아니 왜 설명을 안 하냐고. 게다가 이게 좀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요. 자, 결선 투표를 지금 상황에서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걸 동의는 할 수 있는데, 과연 이런 식의 선호 투표가 결선 투표를 대체할 수 있느냐라는 법률적 문제가 또 발생을 해요. 법률적 문제가. 논리적으로는 선호 투표가 결선 투표를 대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법리적으로도 과연 이 선호 투표 방식이 결선 투표를 하지 않는 것을 대체할 수 있는지, 이거는 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봐. 자, 지금 보시면요, 이게 투표가 지금 순위가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요, 예, 이건 이제 투표를 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투표를 안 하신 분들은 이제 지금부터 설명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후보 4명이 있는데, 4명이 이렇게 쭉 있죠? 4명이 있는데, 보통은 이제 4명 중에 내가 선호하는 후보 1명에게 투표를 하면 투표 절차가 다 끝나요. 그런데 지금 이제 당에서 온 카카오톡으로 투표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ARS도 마찬가지예요. 4명을 다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야 투표가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순서대로 A 후보를 좋아하면은 A 후보가 1번, 그 다음으로 C 후보를 좋아하면은 C 후보가 2번, 그 다음에 B 후보를 좋아하면은 B 후보가 3번, 그 다음 순위로 D 후보를 좋아하면은 D 후보가 4번,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돼요.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 내가 좋아하는 순서대로 투표를 해야 돼. 투표를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또 논란이 벌어질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나는 1명 빼고 다 싫어. 예? 만약에 1명 빼고 다 싫어요. 나는 1명한테만 투표를 하고 싶어. 나는 나머지는 그 다음으로 좋은 것도 아니고 다 싫어 그냥. 그래서 아무도 찍고 싶지 않아. 나는 1명만 찍을 거야 라는 유권자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최한욱 TV 유권자들은 그럴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지금 3,400분이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데, 최한욱 TV 3,400분은 나는 1명만 찍겠다, 나머지는 다 필요 없다, 이런 경우에, 자, 내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의사가 왜곡되는 거예요. 이게 왜곡되잖아. 나는 1명만 찍고 싶고 나머지는 다 싫은데 순위를 매길 수 없을 정도로 다 싫어. 그런데 나는 억지로 찍어야 돼. 즉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강제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위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위헌일 수도 있어. 헌법을 위반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저의 정치적 의사를 강제적으로 표명하도록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이건 위헌일 수 있는 거야. 위헌 요소도 있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자면은 나는 1명만 좋고 나머지는 다 싫은데, 내가 나머지에서도 순위를 정하도록 강요를 했잖아. 에? 투표가 강요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은 의사 표현의 자유,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거예요.
뭐 그렇게 까칠하게 나오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 문제는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나머지 후보에 대한 내가 변별력이 없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 나머지는 다 싫어일 수도 있는데 나는 박정 외에는 나머지 후보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 그래서 누가 2순인지 누가 3순인지 누가 4순인지 나는 판단을 못해요. 나는 그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런 정보가 없어. 그래서 그런 투표 행위,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변별력이 없는 상태에서 투표 행위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 1순위를 제외하고는 물론 이제 아예 나는 뭐 다 싫다 이런 사람은 투표를 안 하니까 그것도 의사 표현이 되니까 그건 문제가 안 돼요. 1순위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후보 중에 누가 더 나은지를 내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투표를 해야 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투표를 할 거예요? 오늘 저한테 그런 문자가 오신 분들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문자냐 하면은 아니 박정은 우리 최평이 박정이 좋다고 그랬으니까 나도 박정희 친명인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박정한테 투표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투표를 하러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1번부터 4번까지 다 찍으라는 거야. 근데 나는 모르겠어. 나머지 후보들은 진성준이니 백혜련이니 한병도는 누가 더 나은지를 모르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 거야.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누가 낫고 그 다음에 누가 낫고 이거를 설명할 방법이 없잖아.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1번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마음의 준비를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발생을 할 수도 있어요. 처음부터 마음의 준비라는 건 뭐냐면은 당에서 이번에 투표가 이렇게 바뀌니까 이런 형식으로 바뀌니까 여러분들이 1순위부터 4순위까지 다 마음에 생각을 해두시고 투표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당에서 안내를 했으면은 투표를 하기 전에 우리 당원들이 그래 그럼 내 1번부터 4번까지 다 마음에 생각을 정해놔야지 하고 투표를 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나머지 이게 투표행위에 문제가 안 생기죠. 근데 그런 마음의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아 나는 박정 찍어야지 그러고 들어갔는데 나머지 3명도 다 찍으라는 거야. 그럼 이거 순간 누구를 찍어야 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식이 되냐면 볼펜 굴리기가 돼요. 볼펜 굴리기. 볼펜 굴리기가 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왜 우리 시험 볼 때 옛날에 학창시절에 잘 모르는 문제 볼펜 굴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볼펜에 그 숫자 적어놓고 나오면은 그걸 찍잖아. 자, 나머지 3명의 후보 2순위부터는 선호 투표가 아니고 그냥 자기적으로 임의로 찍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야. 임의로 찍었을 경우가. 그러면은 2위표를 뒤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2위표를 결선에 간 다른 후보한테 계속 몰아준다는 건데 그러면 이 2위표 중에서 자 진짜로 내가 이 사람이 2순위다 생각해서 찍은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임의로 굴려가지고 볼펜 굴려가지고 찍은 후보들이 있는 거예요. 즉 표심이 왜곡된다는 거야. 이건 표심이 결선 투표하고는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지금 당에서 설명하는 건 이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순위를 매기면은 두 번째 이제 개표를 해요. 1차 개표를 하는데 50%가 한 명이 넘었어. 1순위 표를 받은 사람이 50%가 넘어가지고 의원표하고 합쳐보니까 50%가 넘어갔어. 그럼 그 사람이 이제 바로 당선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50%가 안 넘어요. 네 명의 후보가 한 명도 50%가 넘는 후보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1, 2위 후보들끼리 결선 투표를 해야 돼요. 그걸 또 뭐 다음 주에 하건 뭐 며칠 뒤에 하건 지금 원래 제도는 그거야. 결선 투표를 해야 돼. 그런데 결선 투표를 하지 않고 결선 투표를 하면은 지금 시간이 지연이 되니까 자 어떤 식으로 하느냐. 자 요 과반을 못 넘었어요. 과반을 못 넘은 4명의 투표가 있으면은 꼴찌가 먼저 탈락을 하는 거야. 네? 꼴찌가 탈락을 하는데 꼴찌표 중에 1순위 표는 꼴찌를 찍었으니까 상관이 없죠. 2순위를 찍은 표를 2순위를 찍었을 거 아니에요. 예컨대 백혜련이 꼴찌를 했어. 여기 백혜련이 꼴찌를 해가지고 탈락을 했는데
백혜련 찍은 표 중에 다들 선호 투표를 했으니까 2등을 찍은 사람, 두 번째로 찍은 사람 표가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백혜련 표 중에. 그러니까 예컨대 내가 백혜련 한병도를 찍었어. 그럼 백혜련은 탈락을 하고 백혜련 찍은 사람 중에 한병도를 찍은 사람 표는 2순위가 한병도인 사람은 한병도한테 표가 간다는 거야. 백혜련 표 중에 한병도한테 표가 가요. 그 다음에 백혜련, 박정을 찍었어. 그러면은 백혜련을 찍은 사람 중에 2순위로 박정을 선택한 사람들은 일로 가는 거예요. 박정한테 다시. 그 다음에 백혜련, 진성준을 찍었어. 그럼 진성준을 찍은 사람 표가 또 일로 이동을 해요. 2순위를 진성준을 찍은 사람들 표가 일로 이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동을 하면은 이동을 했더니 과반이 넘어가는 사람이 나왔어요. 그럼 그게 결선이 된다라는 거야. 근데 이동을 했는데도 표를 이렇게 이동을 했는데도 과반을 못 넘었어. 그러면 한 명이 더 탈락을 하는 거죠. 한 명이 더 탈락을 해요. 한 명이 더 탈락을 해가지고 나머지 표가 또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반을 넘는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표를 이동을 시켜가지고 최종 결선의 효과를 대체를 한다라는 게 지금 당에서 발표한 이 선호투표 방식인 겁니다. 근데 이게 맹점이 있다는 거예요. 본인들 생각에는 야 이거 천재적인 아이디어야. 결선투표 제도가 당원 당규에 있는데 그거를 안 하고 이렇게 선호투표 2순위 3순위를 정해가지고 표를 이렇게 다시 탈락한 사람 표를 계속 쌓아가지고 개표를 하면은 결국은 이제 50%를 누가 넘겠죠. 그래서 이제 개표를 하니까 야 이거 결선투표 안 해도 되겠네. 야 이거 진짜 천재적인 아이디어네. 지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생각을 했겠지.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과연 2순위나 3순위 4순위에 투표를 한 분들이 만약에 1, 2등이 결선 투표를 했어. 1, 2등이 결선 투표를 했을 때 뭐 예컨대 박정과 한병도가 진성준하고 백혜련이 떨어지고 박정과 한병도가 결선에 진출을 했어요. 결선에 진출을 해가지고 두 사람이 투표를 했을 때 즉 한병도와 박성준이 붙었을 때 백혜련과 진성준이 에게 투표를 했던 사람이 누구에게 투표할지는 그죠? 예측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도 예측 불가능한 거야. 즉 백혜련에게 투표한 사람 중에 2순위로 박정에게 투표한 사람이 결선에서 박정과 한병도가 붙었을 때 박정에게 꼭 투표하라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2순위로 박정을 선택한 사람이 결선 투표에 갔을 때, 즉 한병도와 박정이 결선 투표를 했을 때 지금 선호 투표에서 2순위로 박정을 투표한 사람들이 결선에서 박정을 꼭 투표하라는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걸 누가 확신할 수 있냐고. 내가 2순위로 박정을 선택했지만 막상 그 일주일 사이에 또 생각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생각이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 한병도가 올라오니까 이거 한병도가 더 나은 것 같은데? 해서 한병도를 투표하는 것으로 생각이 바뀔 수도 있잖아. 즉 선호투표 방식으로 선호투표로 결선투표를 대체를 하려면 선호투표의 결과와 결선투표의 결과가 완전히 일치한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대체가 가능한 거예요. 결선투표를 해도 결과값이 똑같고 선호투표를 해도 결과값이 똑같은 경우에는 대체 가능하지. 그런데 결선투표를 했을 때 표심과 선호투표를 했을 때 표심이 다를 가능성이 0.0001%만 있더라도 자 지금 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선호투표가 결선투표제라고 단언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자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자 이렇게 선호투표로 투표가 진행돼서 당선자가 나왔어요. 원내대표가 선출이 됐어. 그런데 2위 후보나 3위 후보가 야 당원당규에서는 결선투표제를 하라고 돼 있는데
왜 결선 투표제를 안 하고 선호 투표제를 했느냐라고 소송을 걸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다거나 뭐 어떤 식으로건 법정 소송을 걸게 되면은 확실히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를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 문제를 법원으로 가져갔을 경우에 선호투표 제도와 결선투표제, 당원당규에는 명백히 결선투표도 할 수 있고 선호투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결선투표를 하도록 명시가 돼 있단 말이야. 그런데 임의로 당 지도부가 당원당규를 개정하지 않고, 당원당규를 개정하지 않았잖아요 지금. 결선투표를 선호투표로 바꿔놓은 거예요 이게. 그러면 당원당규 위반이 될 수 있는 거라고. 그럴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 소송이 걸리면, 아니 후보가 아니더라도 당원들이 소송을 걸 수 있는 거야. 야, 니네 당 지도부가 니들 멋대로 당원당규 개정은 당원들의 의사를 물어서 뭐 중앙위원회에서 개정을 하건 어디서 개정을 하건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바꾼 거 아니냐. 그리고 내가 볼 때는 선호투표랑 결선투표랑 다른 거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달라요. 다르잖아 이거는. 다르니까 선호투표로 결선투표를 대체할 수 없다라고 해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버리면 이게 법적 소송으로 걸릴 수밖에 없잖아. 그 난장판 되는 거 아니에요 또. 아니 이런 일을 멋대로 왜 벌리냐고. 무능도 이런 무능이 없어요. 이 무능도 이런 무능이. 그래서 지금 상황은 모르겠습니다. 예, 과연 이게 그럼 뭐 소송전으로까지 가게 될런지 모르겠는데,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예, 누가 원내대표로 선출이 되더라도 결국 논란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정청래 지도부가 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는. 왜 이런 짓을 하냐고. 투표 행위 자체가 지금 무효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잖아. 선호투표를 결선투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민주당의 법률가들이, 전 변호사들이 발에 채이는 게 민주당의 변호사들인데 선호투표를 과연 결선투표라고 대체를 할 수 있냐고. 그럴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 의원들한테, 저한테 문의하지 마시고 민주당 의원들, 그 변호사 출신 의원들한테 한번 문의를 해보세요. 아니 당원당규에는 결선투표를 하도록 나와 있는데 이거를 임의로 지도부에서 절차도 거치지 않고 선호투표로 바꾸고, 심지어는 이게 당원들한테 제대로 공지도 안 돼가지고 당원들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투표가 진행된 게 효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아니 민주당 의원 160명 중에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사람이 아무도 없냐 이거예요 저는. 미카기무라님, 투표입니까 선호도 평가입니까? 지난번 당대표 투표에서 당원들 헷갈리게 만들어서 재미 보더니 진짜 어이없어요. 유치원 입학시험도 아니고 동물을 선택하고 유치하기 짝이 없어요. 한마디로 저는 이제 무능에 어디 극치를 보는 것 같고, 정청래가 말로는 당원 주권 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하면서 당원을 전혀 존중하지 않고요. 당원을 개돼지로 보는 거예요 이건. 예, 디아님, 지들이 질 경우에 대비해 일부러 당원을 개돼지로 보는 거 아닙니까? 난 나와서 그냥 표나 찍어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들 멋대로 하고 있는 거잖아. 적어도 저는 바꾸려면 당원들의 동의를 얻는 과정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지난번 1인 1표제 문제도 그랬잖아. 1인 1표제 문제를 가지고 절차도 다 무시하고 지멋대로 당원 투표라고 얘기했다가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당원 의견 조사라고 말 바꾸고. 조연아님, 오늘 진짜 황당했습니다. 이번에도 또 그런 거 아니에요. 뭐 말로는 당원이 주인이다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기만 하지 실제 당원이 주인이다라고 생각을 하냐고. 당원들 의사는 개무시하고 지들 멋대로 하고 있고, 이게 당원 주권 민주주의입니까? 그냥 1인 1표만 하면은, 당원들이 투표만 할 수 있으면은 그게 당원 주권 민주주의예요? 의견 수렴이나 토론 과정이라는 건 철저히 무시되고, 그야말로 형식적인 민주주의만 정청래는 알맹이는 쏙 빼놓고 형식적인 민주주의가 민주주의의 전부다인 것처럼 우리 당원들을 기만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아니 이런 상황에서 1인 1표제 바꿔놓으면은
무슨 민주주의가 됩니까? 당원들은 투표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투표 당일날 돼서 투표 방식을 알게 되는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고, 쥐들 멋대로 당 운영하고 있는데 1인 1표제로 바꾼다고 해가지고 이게 당원 주권 민주주의가 되는 거예요? 뭐 안 그래도 지금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또 14개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오늘 1시간 반만 방송을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더 하다가는 진짜 쓰러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일도 방송을 해야 되니까 이거 쓰러지면 안 되잖아요. 또 방송 하다 보니까 또 열이 뻗쳐가지고 제가 또 오늘은 컨디션 조절을 하면서 방송을 했어야 되는데 열이 뻗쳐갖고 또 소리를 지르다 보니까 뭐 조금 더 할 얘기 있는데 그건 뭐 내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중요한 얘기 아니어서 여론조사 몇 개 뭐 소개해드리면 되는 거라. 그래서 빨리 이제 오늘 방송 끝내고 약 먹고 컨디션 회복해서 내일 돌아오도록 하고요. 이거 진짜 문제가 지금 이제 저는 심각하다. 지금 이런 상황이면은 투표가 내일 이제 종료가 돼서 원내대표가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이 되더라도 이게 과연 당원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겠나.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은 이거 임기 5개월짜리 원내대표 뽑는 건데 이거 뭐 소송 걸려가지고 투표를 다시 하느니 마느니 이런 얘기 나오고, 조연아님 열받지 마세요, 최평님. 이래서 더 당이 지방선거 앞두고 시끄러워지면, 다 떠나서 이게 시끄러워지면 되겠어요. 그리고 정청래는 저는 뭐 당대표고 뭐고 뭘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최소한의 민주적 소양이라는 게 없는 사람이고, 뭐 국민의힘에서 정치하면 모르겠는데 민주당에서는 뭘 하면 안 되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제가 강하게 들고, 그 모든 제멋대로 하면 된다라는 매우 그 파쇼적인 사고방식에 쩔어 있는 사람이고, 게다가 무능하기까지 해요. 그 무능하니까 사실은 파쇼적인 생각을 갖는 거지. 그래서 계속 무슨 일을 하건 문제를 일으키잖아. 무슨 일을 하건 욕을 처먹는 거예요, 정청래는. 뭐 털레반들이야 좋아할런지 모르겠는데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정청래가 무슨 일만 하면은 그 문제거리가 되고 사고가 나고 욕 처먹고, 그러면서 무슨 당대표를 연임하겠다라고 참 꿈도 큽니다. 유승민 총리하겠다라는 얘기나 정청래 연임한다는 얘기나 저는 50보 100보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투표를 끝까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뭐 박 전 의원을 원내대표로 이번에 이제 아주 초박빙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정 의원 1순위로 선택을 해주시고,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결선에 2등할 가능성을 2순위로 있는 사람이 결선에 갈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2순위로 뽑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이것도 이제 결국 문제가 되죠. 만약에 이런 유권자들이 저 같은 경우에 그렇게 투표를 했어요. 2등할 가능성 있는 사람, 결선에 갈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2순위로 뽑지를 않았어. 절대로. 물론 이제 박정 의원이 이제 결선 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 표가 뭐 딴 사람한테 가지는 않겠지만은 거꾸로 선택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마 그렇게 투표하신 분들이 많을 거야. 우리 치아로 TV 시청자 여러분들은.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올라갈 사람을 뽑아주면은 내 표가 그죠? 엉뚱한 사람한테 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투표를 했냐면은 당선 가능성이 낮은 사람 순으로 2순위를 뽑았어요. 즉 1번은 제가 박정 의원을 뽑고 2번은 백혜련, 3번은 진성준, 4번은 한병도에게 투표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골 때리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렇게 다른 후보를 선택한 후보자들, 유권자들도, 당원들도 그렇게 투표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제가 아까 결선 투표와 선호 투표 결과가 일치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여기 있어. 일치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2순위가 두 번째로 좋은 사람이 아니고 당선 가능성이 낮은 사람을 2순위로 뽑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순위의 표를 합산하는 게
표심을, 당원들의 표심을 정확히 반영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과가 왜곡되잖아, 지금. 당원들이 그렇게 전략 투표를 해버리면은 투표 결과가 왜곡이 되는 거예요. 결선 투표하고는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선호 투표와 결선 투표 결과가 같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선호 투표가 결선 투표를 대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러면 당연히 소송이 걸리면 무효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거지, 이거는. 소송이 걸리면은.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다 그렇게 쓰고 있네. 한병도가 싫어서가 아니라 한병도가 2등이나 1등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병도가 2등이나 1등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능성이 낮은 사람을 2순위로 뽑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그런 표가. 그러니까 지금 이 선호 투표를 한 취지는 뭐냐면은 첫 번째 좋은 사람, 두 번째 좋은 사람, 세 번째 좋은 사람, 네 번째 좋은 사람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1번을 제외하고는, 1순위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순위는 떨어질 가능성이 제일 높은 사람 을 선택하는 투표가 돼버린다고. 그러니 이 결과를 결선의 형식이다 생각해서 합산을 해버리면 표심이 왜곡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나는 제일 좋은 사람이 아니라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사람한테 투표를 2순위를 줬는데, 그게 나중에 결선에서 다른 후보하고 합산이 돼버리면 그 결과는 당원들의 표심을 왜곡하는 결과가 나오잖아. 그게 어떻게 결선 투표 결과하고 선호 투표 결과가 같을 수가 있습니까? 그게 당연히 위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위헌이 될 수밖에 없다. 위법을 넘어서 위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위헌이.